안녕하세요. 광교고입니다. 요즘 미국에서 가장 주목받고 있는 펀드 매니저가 캐시 우드고요. 캐시 우드가 이제 운영하는 ETF가 이제 ARKK라고 아크 이노베이션 ETF랑 ARKG, 아크 지노믹 레볼루션 ETF입니다. 캐시 우드는 아크 자산운용을 운영하는 펀드 매니저입니다. 캐시 우드가 주장하는 것은 어떤 거냐 하면 기술주 중에도 혁신적 기술을 가지고 있는 회사들에 투자하라는 겁니다. 그녀가 말하는 거는 disruptive innovation, 그러니까 파괴적 혁신이라는 겁니다. 그냥 단순한 신기술이 아니라 세상을 바꿀 수 있는, 판을 바꿀 수 있는 disruptive innovation 기술주를 투자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녀가 운영하는 이제 대표적인 ETF가 ARKK와 ARKG인데, 그 ARKK를 보면은 이제 가장 많이 편입되어 있는 게 테슬라입니다. 테슬라가 주가가 많이 오른 것도 사실은 캐시 우드 영향도 있고요. 또 이제 테슬라가 많이 오르다 보니까 이제 2020년에는 ARKK가 연간 한 140%의 수익률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다시 떨어졌지만 하여튼 그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장 주목받는 펀드 매니저가 됐고요. 또 이제 ARKK에 이제 포함되어 있는 포트폴리오를 보면은 줌 비디오, 그 비대면 회의하는 그런 주식이죠. 그 다음에 로쿠, 그 다음에 이제 코인베이스 글로벌, 이건 비트코인 관련이고, 캐시 우드는 비트코인에 대해서도 상당히 긍정적입니다. 그리고 이제 텔라독이라는 건 원격 의료의 선두주자죠. 그래서 이제 이런 회사들이 있는데, 아직 검증되지는 않았고 지금도 이제 검증하고 있지만, 결국 이런 회사들이 세상의 변화를 주도할 거라는 거고, 이런 회사들이 결국은 주가가 올라갈 거라고 주장을 합니다. 꼭 이 여자 말이 옳다는 건 아니고, 하여튼 그래도 우리가 좀 관심을 가질 필요는 있다는 겁니다. 저는 테슬라 그렇게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테슬라가 지금 잘 나가고 있지만은 이거는 경쟁자가 굉장히 많습니다. 애플 경쟁자 삼성전자밖에 없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 아직도 뚜렷한 경쟁자는 없습니다. 아마존도 그렇게 뚜렷한 경쟁자는 없습니다. 구글도 그렇게 뚜렷한 경쟁자는 없고요. 하지만 테슬라는 아직 세계적인 자동차 업체들이 다 건재합니다. GM, 포드, 도요타, 닛산, 혼다, 그 다음에 BMW, 벤츠, 폭스바겐, 현대 다 막강합니다. 그래서 저는 테슬라가 지금은 앞서가지만 그렇게 선전하리라고 생각하지는 않고요. 또 이제 완전한 자율주행차, 그러니까 이제 캐시 우드는 테슬라가 결국은 완전한 자율주행차, 특히 이제 자율주행 택시에서 앞으로 돈을 많이 벌 거라고 주장을 하지만은 그리고 이제 그게 한 5년 이내에 실현될 거라고 주장을 하지만은, 사실은 완전한 자율주행차는 제 생각은 10년 이상, 20년 이상 걸린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게 인간의 생명, 안전과 관계되기 때문에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캐시 우드는 하여튼 좋게 생각하지만 저는 생각보다는 오래 걸릴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제가 지금 이런 얘기를 하는 거는 이거에 투자하라는 뜻도 아니지만은, 하여튼 캐시 우드가 왜 이런 주식에 투자하고 또 세상 사람들이 왜 캐시 우드 이렇게 주목하는지 한번 들어볼 필요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아크 ETF 같은 경우는 현재는 43.08불이고요. 최저가는 16년 2월 8일, 6년 전이죠. 14.67불이었습니다. 그리고 작년 2월 16일에 이제 159불까지 갔다가 다시 이제 내려와서 현재는 43.08불입니다. 이렇게 올랐다 이렇게 지금 빠진 상황이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냥 한때 유행일 수도 있지만은 이렇게 올랐다는 거는 사실은 또 이제 그럴 만한 이유가 이제 있다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주식에 투자하라는 말씀 아닙니다. 상당히 위험합니다. 근데
하여튼 저는 그래도 이 캐시우드가 주장하는 주장을 우리가 좀 마음에 새길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실은 이런 회사들이 아마 우리의 미래를 바꿀 겁니다. 하지만 어떤 주식이 어떤 회사가 성공할지는 사실 지금으로서는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런 주식을 일부 편입하는 건 좋습니다. 근데 사실은 너무 많이 편입하는 거는 저는 이제 좋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ARKG는 이제 바이오 주식에 투자하는 ETF인데, 뭐 이그젝트 사이언스, 이거 이제 항암제 개발하는데 새로운 항암제를 이제 개발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텔라독 똑같죠. 텔라독은 원격 의료 회사고, 뭐 이오니스, 버텍스 다 바이오 주식이고, 크리스퍼도 있고 이제 인텔리아도 있는데, 크리스퍼 주식은 그러니까 유전자를 편집하는 기술을 가지고 있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이제 유전자를 편집하면 그 악성 유전자를 미리 제거해서 결국은 이제 치료를 쉽게 하겠다는 거죠. 근데 이거는 사실 어떻게 보면 신의 영역에 도전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유전자를 편집할 수 있다면은 뭐 많은 병을 조기에 이제 고칠 수도 있겠지만은 또 여러 가지 이제 부작용도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여튼 앞으로 주목되는 기술임에는 틀림이 없고, 저도 크리스퍼를 조금 사놨습니다. 그래서 뭐 많은 건 아니고요. 하여튼 뭐 앞으로 세상을 바꿀 수 있는 기술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뭐 조금 사놨습니다. 이거 뭐 한때 200불 넘었었는데 저는 69불에 샀는데, 하여튼 뭐 지금은 좀 빠져 있습니다. 50불대 이제 하고 있는데, 그래도 하여튼 한번 사놓고 어떻게 되는지 한번 지켜볼 생각입니다. ARKG도 현재 주가는 32.78불이고요. 2016년에는 15불 했었고 2021년 2월 10일 날 115불까지 갔습니다. 그래서 한 8배 올랐다가 지금은 또 한 뭐 3분의 1 토막 정도 나 있는데, 하여튼 뭐 굉장히 변동성도 심하고 위험한 주식이면 틀림이 없습니다. 근데 이제 하여튼 캐시우드가 왜 이런 주식을 살까? 그리고 캐시우드는 뭐 지금도 계속 사야 된다고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캐시우드가 꼭 옳다고 생각하지는 않지만, 하여튼 그래도 우리가 한쪽으로는 캐시우드의 말에 귀 기울일 필요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캐시우드 주식들이 이제 최근에 이렇게 많이 빠진 거는, 이게 이제 초저금리, 그 다음에 양적 완화 시대에는 이런 주식들도 펀드들이 많이 삽니다. 근데 지금은 이제 금리 인상기, 그 다음에 이제 테이퍼링, 양적 완화를 이제 줄여가는 거죠. 그래서 이제 양적 완화를 줄여가는 테이퍼링 시기에는 유동성이 줄어들기 때문에 주로 이제 핵심주 중심으로 포트폴리오를 짤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시장의 유동성이 이제 줄어들기 때문에 그냥 돈이 많을 때는 뭐 이거저거 다 사놓죠. 우리도 그렇죠, 보통은. 돈 많으면 뭐 그냥 홈쇼핑에서, 백화점에서 그냥 당장 필요하지도 않은 것들 그냥 막 사놓죠. 근데 이제 돈이 부족할 때는 꼭 필요한 생필품만 사는 겁니다. 이제 주식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유동성이 좋을 때는 이런 주식들도 뭐 혹시 모르지 하고 이제 투자를 할 수가 있지만, 지금은 사실은 유동성이 이제 축소되는 단계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핵심주에 집중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런 주식들이 최근에 이제 많이 빠졌습니다. 그래서 저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런 주식을 사라는 뜻은 아니고요.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이렇게 투자하는 사람도 있다. 그리고 미래는 결국 이런 종목들 중에서 뭐 대박주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근데 어떤 주식이 성공할지는 아직은 아무도 모릅니다. 그래서 이제 캐시우드는 이런 걸 골고루 사놓고 이제 포트폴리오를 짜는 건데, 사실은 거의 뭐 벤처 캐피탈하고 이제 다를 게 없습니다. 근데 물론 이 중에 하나가 성공할 수도 있지만, 사실은 뭐 다 실패하고 전혀 새로운 게 이제 성공할 수도 있기 때문에, 뭐 저는 사실 이런 포트폴리오를 이제 권하지는 않지만, 여러분들이 여윳돈이 있다면 뭐 이 중에 그냥 나는 이게 좋겠다, 이런 거 한두 종목씩은 좀 사놔도 괜찮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참고하십시오.